모든 IT 기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애플의 9월 스페셜 이벤트가 우리 시간으로 지난 9월 15일 새벽 2시에 있었는데요. 애플의 9월 스페셜 이벤트에는 아이폰이 출시된다는 불문율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폰 13부터 애플워치 시리즈 7, 차세대 아이패드 미니까지 다양한 루머가 있었습니다. 뭐 발표 요약이나 제품 소개는 이미 키노트가 일주일이나 지난 지금 많은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 소개해 주셨을 것 같고요. 저는 유난히 말이 많았던 이번 제품들에 대한 루머들의 적중률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적중률이 가장 높았던 제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아이패드 미니 6인데요. 블룸버그는 지난 7월 11일에 공개된 유료 구독자 전용 뉴스레터인 파워온에서 올가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아이패드 미니가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기존 아이패드 미니 5가 아주 오래된 폼팩터로 2019년 3월 출시되어서 근 3년 가까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마도 폼팩터의 설계는 저조차도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하지만 그 크기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6는 아이패드 에어 4의 폼팩터를 채용할 것이다 라는 루머를 지난 7월 27일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컨설턴트, 그러니까 DSCC의 창업자 로스 영이 트위터를 통해 주장하면서 기존 7.9인치의 디스플레이를 버리고 홈 버튼이 사라지고 이 사라진 영역만큼을 화면으로 채운 8.3인치의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아이패드 미니 6가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7월 23일에는 전력 소모를 개선한 미니 LED가 탑재될 것이라고 디지타임즈가 기사를 올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스 영이 미니 LED 탑재는 없을 것이다 라고 반박하기도 했고요. 따지고 보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손꼽히는 고인물 로스 영이 예측한 루머는 거의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6는 달라진 폼팩터에 맞게 USB-C 타입을 지원하고 애플 펜슬 2를 지원해서 조금 더 아이패드 프로스러운 미니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A15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해서 더 빠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이번 스페셜 이벤트의 주인공은 아이패드 미니 6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루머에서 소외된 제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패드 9세대인데요. 프로, 에어, 미니 뭐 이런 수식어가 아무것도 붙지 않는 말 그대로 아이패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패드는 이제 아이패드에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인 제품이 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44만 9천 원부터 시작하는 아이패드 9세대는 전작과 똑같은 폼팩터에 A13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해서 같은 가격대의 태블릿에서 더 이상 넘볼 수 없는 가성비의 제품이 되었습니다. 이번 아이패드는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많이들 사랑하시는 트루톤이 가장 하위 라인업에도 탑재된 것이 인상적인데요. 아이패드 에어 2부터 울고 먹은 이 폼팩터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 제품이 유출되어도 유출가들이 이게 신제품인가 싶은 마음이 들 것 같긴 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아이폰 13에 대한 루머입니다. 이번 아이폰은 아이폰 13이 출시되기도 전에 아이폰 14 루머가 떠오르는 신기한 제품이었는데요. 이미 지난 3월부터 유명한 애플 관련 애널리스트 밍치권은 아이폰 13에 더 작은 노치와 120Hz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아이폰 13과 13 프로의 노치가 작아졌고 아이폰 13 프로에서는 120Hz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이미 3월부터 무게가 더 무거워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니 지금도 이렇게 무거운데 더 무거워진다고? 라는 평가가 많았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맞추기는 했지만 2021년에 출시된 아이폰에 페이스 아이디와 화면 내장 터치 아이디를 동시에 지원하는 아이폰을 출시할 것이라는 예측도 했었는데요. 이는 맞아떨어지지 않았죠. 올해 초 수많은 루머들이 화면 내장 터치 아이디를 가리켰던 걸 보면 애플이 실제로 이 방법을 후보에 올려놓았던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아이폰 13 시리즈에서는 대체적으로 기존 아이폰 12 시리즈와 비슷한 폼팩터를 띄고 있지만 이번 아이폰에는 카메라 배열이 달라진 것이 인상적인 변경점이죠. 이 변경점은 이미 지난 4월 맥 루머스에 의해 공개된 아이폰 13 CAD 도면을 통해서 카메라 섬이 더 커지고 카메라 홀이 더 커지고 배열이 일반적인 세로 배열이 아니라 대각선 배열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되기도 했었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대각선 배열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센서 시프트 방식의 OIS를 아이폰 13 전기종에 탑재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요. 카메라 섬의 크기를 최소한으로 키우면서 센서 시프트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괴랄한 카메라 배열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프로 맥스나 사야했던 고급 손떨반 기술을 아이폰 미니 라인업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다
있다고 하니 이 정도의 양보는 애교로 넘어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언제나 엄청나게 많은 루머가 양산된 아이폰이지만 포트에 대한 강박이 있는 애플이 이어폰 단자에 이어서 라이트닝 포트도 제거할 것이라는 루머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플이 아이폰에 USB-C 포트를 넣어주기를 바라고 계실 텐데요. 사실 저도 한 가지 예측을 하자면 애플은 라이트닝 포트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유지하거나 두 가지 선택지만 애플이 들고 있고 아이폰에 USB-C 단자를 넣는 것은 아예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또 아이폰에 M1 칩셋이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욱 향상된 A15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되어서 맞지 않는 루머가 되었죠. 사실 이번 아이폰 13 루머에서 가장 기대되었던 것은 위성통신을 통한 비상 문자와 비상 통화 기능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루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LTE나 5G와 같은 셀룰러 네트워크가 없더라도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서 SOS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었는데요. 심지어 메시지 앱에서 iMessage는 파란색, 일반 메시지는 녹색인 것에 반해 위성으로 도착한 메시지는 회색으로 표시된다는 구체적인 예상까지도 있었습니다. 들어간다면 참 신기하고 이번 아이폰 13의 킬러 기능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쉽게도 틀린 루머가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가 약간 아쉬웠던 만큼 이런 기능들은 벌써 다음 아이폰 1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아이폰 13 핑크색 진짜 이쁘네요. 남자라면 핑크니까 다들 한번 살펴보는 것 잊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지난 아이폰 12 프로가 이게 카메라야 스마트폰이야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카메라의 개선을 보여줬다면 이번 아이폰 13 프로에서는 이게 캠코더야 스마트폰이야 싶을 정도로 동영상에 많은 공을 들인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네마틱 촬영 모드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머신러닝을 통해서 많은 영화 장면들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사용자가 촬영하는 장면에 최적의 초점을 제공하는 기능인데 한 사람이 화면을 보고 있을 때 배경이 흐려지고 뒤돌아볼 때에는 다시 사람의 시선을 향해서 초점이 맞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이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아이폰 13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가장 루머가 틀릴 대로 틀려버린 아니 애플이 일부러 틀린 루머를 흘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틀려버린 애플워치 시리즈 7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플은 출시부터 동글동글한 디자인의 애플워치를 유지해왔죠. 시리즈 4가 되면서 더욱 곡선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폼팩터가 살짝 바뀌기는 했지만 어쨌든 둥글둥글한 디자인이 애플워치의 디자인 아이덴티티였죠. 지난 5월에 저명한 애플 유출과 존 프로서는 애플워치 시리즈 7에서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과 그린 컬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 마치 아이패드 에어를 축소시켜 놓은 듯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심지어는 디자인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 밴드와 호환이 되지 않고 내부 디자인이 복잡해서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루머까지도 돌았죠. 지난 9월 초까지 이 루머는 계속 유지되다가 9월 스페셜 이벤트 일주일 전에야 기존 디자인에서 화면이 좀 더 커진 애플워치 시리즈 7이 출시될 것이다로 정정되었죠. 이 외에도 전작인 애플워치 시리즈 6가 출시되자마자 애플워치 시리즈 7에는 혈당 측정 기능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었는데요. 이 역시 맞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다음 애플워치에 혈당 측정, 체온 측정이 들어갈 것이라는 루머가 도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애플워치 시리즈 7을 아쉬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리하자면 애플워치 시리즈 7은 기존 시리즈 6와 똑같은 디자인에 조금 더 커진 화면을 탑재하고 똑같은 AP와 똑같은 센서를 탑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더불어 8분 충전으로 8시간 수면 측정이 가능할 정도로 기존 대비 33% 빨라진 충전 속도는 시계라는 특성상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루머에서 언급되었던 그린 색상은 실제로 출시가 되었는데 이게 또 기가 막히게 이쁘네요. 이 밖에도 9월 이벤트에서 예상되었던 M1X 프로세서가 탑재된 전문가용 맥미니 그리고 에어팟 프로와 같은 디자인을 탑재한 에어팟 3도 이번 9월 이벤트에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10월, 11월 차례로 이벤트를 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애플의 신제품은 무엇인가요? 저는 애플카가 올해 과연 발표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플의 2021년 9월 이벤트를 2020년 말부터 시작된 루머와 함께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 이번 애플 발표 어떻게 보셨나요? 벌써 장바구니에 새로운 물건이 추가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장바구니 추가하시는 김에 저희 자가발전도 함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추석 연휴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매주 IT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주의 발전이 다음 주에도 돌아온다는 루머를 전달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거 뭐라고 했지? A15라고 할까? A15라고 할까? 또 아이폰은 근데 아이폰 13이라고